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국가적 기술 실기시험용 케이스 기계제도 규격이 이제 앞에 나와 있죠. 이거를 제가 한번 찍었어요. 2025 바뀐 내용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몇몇 개 잘못 집은 부분도 있고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표면 거치기니까 그거는 짚었는데 잘못 짚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영상 올리고 난 이후에 유튜브에 막 여러 개 이제 개정된 것들을 막 올라오는데 되게 웃긴 것들이 어이가 없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여지껏 안 하고 있다가 계속 그거 관련해서 계속 어이없는 영상이 추가로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합니다. 자, 어쨌든 바뀐 내용 저번에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잘못 짚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볼 거예요.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보죠. 근데 지금 떠 있는 게 이것도 2025년도 거고요. 이것도 2025년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제가 이제 처음 다운로드 받은 걸 거고, 여기 있는 게 나중에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을 -1, -2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보죠. 내려가면서. 일단 여기 다음 페이지 가면은,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뀌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쓸 거냐가 이제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저는 정말 어이없었던 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를 어디서 찾냐면, 그 유튜브에서 영상 찍으신 분들이 요것만 보고 이제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를 보냐면, 이제 요 밑으로 쭉 내려와서 V벨트 풀리까지 가더라고요. V벨트 풀리. 여기를 딱 와가지고 이제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옛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제 다른 분들 저거 올린 거 이거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거 옛날 방식이죠. 지금 바뀐 이 방식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진짜 그 영상을 보고 진짜 어이없었던 게, 지금 이 규격이 이 규격이 뭐냐면 V벨트 풀리의 규격이에요. V벨트 풀리의 규격에서 왜 표면 거칠기 기호의 사용법을 찾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기계 제도를 하는 사람의 정신머리가 아니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계를 한다는 사람이 규격표를 보는데 V벨트 풀리 규격표에서 표면 거칠기 기호의 사용법을 봐야지 이게 정신이 나간 거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뭐 초등학생이야? 그게 어이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진짜 웃긴 거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바뀌었는데 요렇게 붙였어 해가지고 뭘 했냐면 큐넷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야, 니들이 이거 주소 여기 이제 실제 붙는 건 저기 아니겠죠. WXYZ니까 여기 이제 주소 쪽에 가면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이거잖아요. WXYZ 요걸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 그거를 이제 그 사람 보려고 한 건데, 야, 여기는 최신 거고 여기는 왜 옛날 거냐, 이걸 따진 거예요. 큐넷에다가 민원을 넣은 거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을 거예요. 자, 제가 이 민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거는 V벨트 풀리에 대한 규격입니다. KS 규격 V벨트 풀리 가시면 지금 여러분들도 그 KS 규격 열람 가셔가지고 V벨트 풀리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저거 검색해서 그 한번 열어보세요. 옛날 거 그대로 붙어 있어요. 최신 거 안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이 표면 거칠기 언제 바뀌었다 그랬어요? 2002년이에요. 2002년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V벨트 풀리는 옛날 걸로 붙어 있어요. KS 규격에. 왜? 바꿀 의무가 없는 거예요. V벨트 풀리는 V벨트 풀리에 대한 내용을 규격을 정의하는 곳이지 표면 거칠기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규격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전체 KS 규격에 얘를 쓴 것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바뀌면은 난리 나요.
그 문서량이 얼마가 될 텐데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 일일이 뒤져가지고 찾아야 되는 사람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도 얘를 사용한 옛날 규격들은 안 바꿔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KS 규격 관리하는 정상이라고요. KS 규격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관리하는 ISO 규격도 다 똑같아요. 다 안 바꿔요. 얘를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언제 바꾸냐면 V벨트 풀리의 규격이 변경돼가지고 얘 개정해야지 라고 할 때 그때 옛날 거에서 이제 요즘 거를 바꿨으니까 바꿔줄까? 라고 생각이 나면 그때 바꿔줄 수는 있어요.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왜 여기서 표면 거치를 기호의 사용법을 왜 알려줘?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다 있어. 여기 뭐 표면 거칠 값이 얼마인지는 옛날 방식으로라도 적혀 있잖아. 얘는 그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 기호가 최신이다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애야. 얘는 V벨트 풀리에 관련된 것만 알려주면 된다고. 근데 그거를 민원을 제기하는 멍청한 강사나 그걸 또 듣고 큐넷에서 큐넷 담당자는 대체 누구야? 얼마나 멍청하길래 쫄래쫄래 큰일 난데? 얼른 바꿔야지? 하고 이렇게 바꿔주냐. 이거 최신 거거든요? 바꿔줬어요. 이렇게. 와, 나 이거 바꿔준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큐넷 담당하는 사람 진짜 와, 이 개념이 이렇게 없나? 이렇게 무개념인가? 정말 어이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바꾼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 키 있죠, 키. 키에도 붙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딱, 새로, 딱 봐도 새로 그린 이미지 딱 보이잖아요. KS 규격 키 찾아가서 보세요. 바뀌어 있나? 안 바뀌어 있다고요. 바꿀 이유가 없다고요. 왜? 여기는 표면 거칠기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키를 어떻게 정의하는을 알려주는 규격이에요. 이게 옛날 방식으로 돼 있든 뭐 하든 상관없는 거라고. 그 값만 맞으면. 그래 놓고 자기가 뭐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안 쪽팔릴까? 저렇게 본인 개념이 표면 거칠 기호가 바뀌어가지고 그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라 그러면 KX 규격 열람에 가셔가지고 표면 거칠기 기호 쪽을 찾아봐야지. 거기에는 얘는 간략하게만 나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는 거고 거기에 다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일부 강사님들은 이럽니다. 그럼 시험 볼 때 보는 이 규격집에서 그 내용을 다 적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KS 규격 통째로 다 적어줘야 돼요. 시험 규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표기되지 않은 규정은 본인이 알아서 KS 규격에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는 사용자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암기사항이라고. 여기서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찾는 게 아니라.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으면 강사는 제일 처음 뭘 해야 돼요? KS 규격을 가야지. 얘만 보고 공단 규격을 보고 끝낼 게 아니라 KS 규격으로 가야지. 가서 어떻게 이게 KS 규격이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 그리고 KS 규격 어떻게 쓰라고 돼 있어. 그걸 보고 거기서 찾아야지. 그걸 왜 V벨트 풀리에서 찾나? 한심한 인간아. 진짜. 강사 맞아? 기계 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맞냐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할게요. 그게 잘못했다. 그걸 이제 짚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할 때 이제 빼놓은 거.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베어링 쪽이에요, 베어링 쪽. 베어링 쪽.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이 베어링 쪽에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베어링 그릴 때 베어링 닿는 부분에 이제 코너 R을 주잖아요, R. 예. 이제 그게 없어졌죠. 예. 이게 없어요. 요건 이제 옛날 걸 볼게요, 옛날 거. 이게 옛날 거. 요거는 아주 옛날 거거든요. 2002년도 거예요. 2002년도 맞나? 네, 2002년도의 건데, 여기서 베어링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있고, 요거. 그죠? 베어링 구석부 둥글기. 요게 있었잖아요. 요게 있었는데, 빨리 찾죠. 베어링.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요거 밑에 얘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대부분의 강사님들 하시는 얘기가, 규격이 사라졌다. 규격이 변경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 규격에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거를 없앤 취지는 알겠어요. 없앤 취지는, 왜냐면 실무에서 이걸 안 해요. 그냥 직각으로 그려요. 실무에서. 저는 실무를 한 15년 했으니까, 저 실무할 때 이제 저거 하나도 안 그렸는데, 실무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실무를 15년을 하고 강사로 넘어왔잖아요. 강사로 넘어오면서 이 공단 규격표를 보고 얘를 보고, 어이? 이랬어요. 이거 해야 돼? 왜? 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원래 실무에서는 안 해요. 안 해서 이제 강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 빠졌으니까 코너에 저 둥글기 안 하셔도 된다. 하고 하는데, 안 해도 되고요. 아마 해도 감점은 안 될 거예요. 이걸 하셔도. 근데 원래는 하는 게 맞아요. 이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게, 잘못하면은 이게 요 알값이 지정된 알값보다 큰 알값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원래 저걸 표기해줬던 이유가 뭐냐면, 가공 툴이 그 가공집에서 항상 다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 이제 베어링 알값에 맞는 이제 그 알값을 가진 가공 툴이 없으면 그냥 큰 걸로 그냥 해버리거든요. 저걸 표기를 안 하면.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표기해주는 게 맞다. 실제로 작업자가 잘못할 거보다 잘못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원래 표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실제로는 표기 안 해주는 게 안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근거 자료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차피 뭐 거기 안 맞아가지고 조립 안 되면, 이거 조립 안 돼하고 그냥 다시 돌려주면은 가공집에서 그냥 군말 없이 다시 해주거든요, 거기. 코너 R 처리 다시 해주거든요. 군말 없죠. 저거 얼마 걸리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냥 말없이 해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말없이 해줘요. 책임 유지를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굳이 표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요 R값, 베어링 R값, 우리 이제 축 그릴 때, 보시면 이제, 그렇죠. 요게 이제 요거 해준 거, 요거. 그렇죠? 요거 안 해줘도 된다. 실제 규격표에서 빠졌으니까, 그렇죠? 규격표에서 아예 빠져버렸으니까, 저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 해줘도 된다. 근데 이제 실제 KS 규격 자체에서 구석 R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네, 이 공단 규격에서 빠진 겁니다. 공단 규격에서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조금 애매했던 거, 제가 좀 잘못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 게, 제가 확실하게 안 짚은 거죠. 어디 있냐? 요거다. 센터구멍이야. 이게 옛날 거, 2002년도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거죠. 센터구멍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좀 답답해요. 이제, 센터구멍이 이제, 요렇게 돼 있었는데,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이 규격이 따로 있고, 구멍에 대한 형태에 대한 규격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요것도 바꿨죠. 이렇게. 보따기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뭐 A형, B형, C형하고 R형 이렇게 있었는데, R 있고 A형하고 이제 여기 보면, C형은 사라졌어요. C형은 사라졌고, B형만 있고. 이렇게 정리됐는데, 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바뀌었냐, 케이스 규격이, 케이스 규격은 이렇게 안 바뀌었어요. 아직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걸로, 요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 부분이 중요하진 않죠, 우리는. 왜냐면 시험 때, A형, B형, C형, R형,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근거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근거 조건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뭘 했어요? A형을 했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냥 항상 A형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있으나 마나예요.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요 밑에 사이즈를 정하기 위한 요 표는 요 밑에 있죠. 여전히. 표는 있으니까 그게 상관없어요. 이것도 뭐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여기 표기된 것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그리는 것도 아니고 요 크기에 맞춰 그리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해서 이제 문제는 다음이죠. 다음 요거 딱 했는데 이제 옛날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기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두 가지 형태로 기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게 맞냐면 얘가 맞아요. 얘가 맞습니다. 케이스 규격상에서. 실제, 그러니까 공단 규격이 아니라 실 케이스 규격상에서는 저게 맞아요.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얘는 왜 있어? 그쵸? 얘는 왜 있어? 이게, 요 두 개가 빠진 거잖아요. 요 두 개가 빠진 거. 이게 이렇게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기입을 못해요. 기입할 때. 이렇게 기입을 못 한다고요. 왜 저렇게 기입을 못 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다 이걸 기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그쵸? 그러면 이제, d텍스트를 쓰겠죠? dt? 그리고 이제 뭐 아무 데나 찍을게요. 아무 데나 찍고, 자리 맞추기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자 높이는 이제 3.5 치수 문자 높이가 똑같이 가겠죠? 회전각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작성을 하겠죠, 이제. KS. KS. 스타일이 분리물이 돼 있네요. 잠시만요. 다시 DT. 스타일 S를 스탠다드. STANDAR. 잘못 쳤나? STANDAR. D까지인가? 스탠다드.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왜 안 바뀌지? ST 치고 들어가 볼게요. STANDARD 맞는데. 바뀌었네요. 네. ESC 하니까 아까 이제 들어가서 나오니까 바뀌었네요. 네, 스탠다드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DT. 자, 아무데나 찍고 요 근방이 될 거니까 3.5 입력하고 회전각도 없고 그쵸? 여기다가 이제 KS A ISO 6411 다시 한칸 띄고 다시 해야겠죠? A 한칸 띄고 2 슬러시 4.25 이렇게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만 해야지만 된다. 이걸 이제 안 하고, 그쵸? 그러면은 Y는 어디다 붙여요? Y는 요 뒤에다 붙여줘야지. 그쵸? 그리고 이제 얘는 지워버리고, 얘는 이제 문자니까, 3.5짜리 문자니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줄게요. 문자로 보내주면, 이거 다 싸우잖아.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간섭되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 다 옮겨줘야죠, 일단. 여기 자리 안 날 것 같으니까 얘 위로 올릴게요. 위로, 대충, 얹고, 좀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뒤로 빼고, 자, 너네들부터 먼저 옮기자. 여기서 직격 키고 움직여야겠죠. 직격 끄면은 위치 틀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붙여주고, 얘도 이제 최대한 붙여주고, 너무 붙였다. 이런 건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이제 요거 간섭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스트레치로 다 가기에는 조금 힘든데, 위에 요거까지 있어서. 얘를 먼저 옮겨줄게요. 얘를 먼저 한 이 정도까지 옮기면은 간섭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얘도 거기에 맞춰서 옮겨주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위에 맞춰서. 아이고, 잘못 찍혔다. 처음에 안 찍혔다. 다시. 여기서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니, 저렇게 되려면, 거기서 지금 써놓은 저거대로 되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 현장에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욕 나와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못 써요. 축에서. 이게 도대체 거의 얘 길이의 반이 넘도록 지금 이게 치수가 이렇게 차지를 해버리는데, 이게 다 죽은 공간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도면 그리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지울게요, 그냥. 이게 허용돼야 돼요. 허용 안 되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제 지금 강사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자면,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그냥 이거 하세요. 이러면 이제 시험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맘대로 하라는 얘기잖아. 남아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작업자 맘대로 해라. 이거잖아. 남아있어. 저게 남아있어도 좋다예요. 이제 요 기호도 안 그리고, 이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라. 라고 강사님들이 결론을 딱 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큐넷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이건 되게 위험한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판단을 못해요. 이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언제 저게 남아있어야 되고, 언제 남아있으면 안 되고, 이런 판단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만 이제 남는 거죠. 저거 하나로 통일이 돼버린다, 그러면 결과가. 이거는 큐넷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물론 실제 케이스 규격이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규격을 보고 따지면은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케이스 규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실무에서 만약에 이걸, 원래 실무에서 센터 구멍 표기 안 한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표기 안 하는데, 실무에서 만약에 이 센터 구멍 표기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쓸 거예요. 케이스 규격에서 저렇게 안 돼 있어도 저렇게 쓸 거예요. 왜? 저기다가 저렇게 붙여놓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붙여놔야 되는데 못 붙이는 건 항상 지시선으로 빼요. 케이스 규격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해도 빼요. 실무에서는.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안에 넣어놔.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냥 다른 강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수업을 하면 그냥 이걸 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시험 본다, 저는 감점이 되더라도 얘를 쓸 거예요. 왜? 제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건 그렇게 해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저는 감점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강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걸로 하세요. 시험 볼 땐 저렇게 하시고, 실무 가서는 센터 구멍을 굳이 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저번에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거를 다시 짚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영상을 가장 찍은 큰 원인은, 표면 거칠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뀐 것 때문에. 이거를, 제 영상을 지금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죠. 어휘를 제가 상실을 해가지고, 제가, 특히 이제 그 민원는 그분,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KS 규격이 뭔지, 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얘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개념 없는 건, 표면 거칠기의 사용법을
왜 V벨트 플리 KS 규격을 보고 판단을 하느냐.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잘못된 거야. 이 사람은 이 기계 규격에 대해서 규격에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규격을 관리하는 일이 아니라 규격을 사용하는 그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기계 설계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근본적인 개념 자체가 아예 서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강사를 하는 게 맞냐? 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제가 뭐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이가 없고요. 만약에 제가 학생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그거 유튜브 꺼버렸을 거예요. 꺼버리고 이 사람 건 두 번 다시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학생일 때도 표면 거칠기의 사용법을 다른 데서 예시를 보고 그거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표면 거칠기 그쪽에서 보고 생각을 하지. 더욱이나 지금은 KS 규격도 다 무료 열람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열람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알아보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왜 지금 공단에서 제공하는 이 규격표만 보고 끝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사님들이. 강사라고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규격들을 KS 규격 원문을 한 번씩은 다 봐야 돼요. 원문 보고 원문에서 여기서 빠진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그거를 수업 때 풀어서 시험 때 필요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원래 그거예요. 케이스 규격, 여러분들 시험 규정 보세요. 제공되는 케이스 규격에 안 나와 있는 것들은 케이스 규격에 맞춰서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최소한만 압축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니들이 다 외워서 와야 돼요. 여기에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해서 난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설계하지 마세요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원래 그런 개념인데 너무 어이없어. 원래 그런 개념인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했죠. 저 큐네 담당관 너무 친절하시다. KS 규격 관리하시는 분들도 안 해주는 걸 저렇게 해주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이없다. 왜냐면 KS 규격이 얘가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 저 같으면 규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건 V벨트 풀리 규격이에요. 그 표면 거칠 기호 사용하시는 법은 KS 규격에 가서 표면 거칠 기호 쪽 규격을 찾아보셔가지고 거기서 보고 아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고 끝을 내셨어야 해요. 큐네 담당관은. 큐네 담당관도 이 규격을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실수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실수한 거 아니에요. 옛날 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얘가 맞다고 얘가. 응? 그게 바뀌었어도 얘는 그냥 옛날 거 그냥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옛날 거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